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채권 시장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채권 시장은 한국과 미국 채권 시장의 차별화된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지난주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17bp 급등한 4.8%,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5.9bp 정도 오른 3.93%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2년물 금리는 지난주에 한때 4.81%까지 오르면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승의 주요 이유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제 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였고요. 이어서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탓에 금리는 주 초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주중에는 상승 압력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채권 금리는 재차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과 다르게 금리 하락 압력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주 대비 8.6bp 하락한 3.55, 그리고 10년물은 9.9bp 하락한 3.52%로 마감을 했습니다. 흐름을 잠깐 짚어보면 주 초에는 입찰 후의 선물 매도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동시에 수익률 곡선도 평탄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업무보고 이후 매파적 발언을 내올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면서 채권금리의 강세 스티퍼닝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23일 한국은행의 2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3.5%로 동결이 됐고요. 금통위가 끝나고 난 뒤 시장들의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통위 당일과 그리고 금통위 그 다음 날에도 금리가 하락하며 결국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과 달리 국내 채권 시장은 금리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은 금리 상승, 그리고 국내는 금리 하락, 이렇게 분위기가 달랐던 채권 시장 흐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권 시장의 이슈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좀 체크해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채권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2월달 금통위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번에 동결 결정으로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후에 결국에 언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요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에서 3%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25bp 인상하면서 중립금리 상단 또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3.5%의 상태는 중립금리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은은 물가 안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립금리 이상의 수준의 기준금리가 물가뿐 아니라 경기에도 제약적인 여건을 만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을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률과 물가의 하향 조정 이슈입니다. 지난주 한은은 금통위 결과를 내면서 동시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고요. 물가도 기존 3.6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 판단에 근거하며 현재 국내 경기는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경기 순환 시계 지표에 근거하면 12개의 지표 중에 4개의 지표가 경기 둔화, 그리고 3개의 지표가 경기 하강 국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국내 경제는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을 했고요. 5개월 연속 수출의 감소 가능성까지 반영을 해본다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적 통화정책 여건 하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중반으로 내려오면 결국에 올해 하반기 실질 기준금리 수준은 0%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하강 압력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올해 한은은 물가 전망으로 연간 3.5를 예측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3월 중에 4% 진입 그리고 연말 정도에 3%대 초반 진입 가능성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한은의 예상 경로대로 흘러간다면 하반기에 실질 기준금리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를 현재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결국에 한흥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2월달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는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동결 결정을 금융시장이 조만간 금리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음을 찾아내기 위한 의도인 것 같은데,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제어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근거들을 토대로 현재 국내 펀더멘털은 제약적인 통화정책 여건이 장기간 유지될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번 문구 등장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정도의 인하 전망은 4분기 이후로 이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통화정책에 대한 이연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채권금리에는 좀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인하에 대한 비율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인하에 대한 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간 채권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미국 국채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일단은 변동성이 커질 부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 국채 금리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번 주는 주 초반부터 한국 국채 금리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한은의 긴축 기조 강조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의 하방 압력은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화될 수 있지만 3년 같은 단기물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의 이연 등이 연동되면서 약세 압력이 당분간 시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레벨대에서 말씀드리면 국고채 3년은 3.5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상승 흐름, 그리고 국고채 10년 이상의 구간들은 3.50%의 하회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움직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